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12-2013 시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허스퍼가 폭풍 영입을 했고 전술적인 변화도 가져왔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중도 부임해서 보여줬던 경기력보다 떨어진 모습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물론 성적은 지난 시즌보다 잘 나왔고 심지어 60년 만에 토트넘이 최고의 출발을 보였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콘테 감독이 이겨내고 갈 수가 있었는데요. 주중에 펼쳐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패배라는 결과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최악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쌓여왔고 어떻게 보면 결과에 가려졌던 불만들과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패널과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스카이 스포츠가 토트넘 허스퍼의 최근 상황 분석하면서 콘테 감독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한 콘텐츠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은 페리시치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닌데 한국에서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손흥민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골을 넣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가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매체에서 정밀한 분석한 내용, 지금부터 우리만 콘테 감독의 전술과 방향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합당한 패배를 당한 토트넘이 서커스 줄타기 같은 스타일을 계속할까? 하이와이어라는 것이 공중고개, 이 높은 곳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토트넘이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수요일 밤 영국 시간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0대2로 패배한 뒤에 이런 하이와이어 스타일을 또 콘테 감독이 고수를 할지 이것이 이슈다라고 하면서 주말에 있을 토트넘과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두고 상세한 분석 콘텐츠를 내놓은 것인데요.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질만한 경기를 하고 패배한 것은 올 시즌 토트넘이 보인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토트넘은 올 시즌 공식 경기를 15차례 소화했고 아주 적은 수의 선수들만이 설득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심지어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에서 6대2로 승리했을 때조차 경기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의 꼴찌팀인 레스터시티가 주도하는 상황들, 앞섰던 상황들이 있었다. 손흥민의 놀라운 13분 헤트트릭이 레스터시티를 날려버린 것이다. 대승을 거뒀던 레스터시티전도 경기력 좋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 활약으로 세탁된 것이다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올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의 성적은 분명히 인상적이다. 15경기에서 9승 3무 3패를 기록해 59년 만에 최고의 초반 성적을 거둬 프리미어리그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도 1위에 올라있다. 말씀드린 대로 리그 첫 10경기 최고 성적인데다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위니까 내용이 안 좋다 뭐다 해도 결과 내고 있으니까 콘테 감독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고 지적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결과가 내용을 세탁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경기력과 결과의 상관관계는 때로 많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가디언 기자 조너선 리우는 스카이 스포츠에 출연해 이렇게 설명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성적이 좋아 보이지만 경기력 이상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결과도 경기력에 맞춰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스날과의 경기 패배라든지 맨유전의 완패라든지 그 외에 아쉬웠던 경기 결과들이 운이 안 좋아서 결과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히려 운이 좋아서 경기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이지 이제는 결과가 내용에 수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너선 리우는 가디언의 축구 전문 기자로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분석하고 내밀한 취재를 해왔던 인물이죠. 스카이 스포츠가 이 조너선 리우를 초빙해서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계속 설명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 어택 스타일의 경기를 하면 많은 압박을 받게 되죠. 상대 지역에서 한두 번의 좋은 기회를 노리는 스타일의 축구는 서커스의 줄타기와 같은 하이와이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중 고개 같은 축구입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아주 적절하게 정확하게 플레이해야 하는 요구를 크게 만듭니다. 즉 기회 자체가 많지 않고 한두 번의 기회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간헐적인 기회를 살리려면 선수들이 더욱더 부담이 많고 굉장히 정확하게 한두 번의 실수와 오차도 용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이 심적으로나 플레이적으로나 부담이 커진다는 거고 그만큼 선수들이 감당할 부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축구라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이 맨유전에 3-5-2로 전환해서 미드필드를 보강했어요. 이 스타일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후방에서 의미 없는 패스와 부정적인 판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 팬들이라면 팀이 여전히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3-5-2 포메이션을 썼을 때 효과, 미드필드도 장악하고 라인도 높일 수가 있고 공격 숫자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는데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해지니까 3백에서의 후방 빌드업이 살아나지 못했고 3-5-2인데 이 5명의 이제 중앙 지역의 선수들이 상대 지역을 점유하면은 좋은 효과를 내지만 오히려 밑으로 내려와서 8명이 수비를 하고 2명만 역습하는 손케 듀오만 역습하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라인도 내려가고 역습에 대한 스타일이 더욱더 심화되고 중앙 지역에 창의적인 선수가 없고 플레이를 잘하는 그런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가 없으니까 좋은 팀을 상대로 할 때면 이 3-5-2 전술도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5-2를 쓰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트넘이 3-4-3일 때도 중원 장악이 안 되는데 3-5-2로도 효과를 못 본다면 이거는 구성상의 문제이고 여름 이적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콘테 감독의 운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토트넘에서 수비수로 뛰었던 라몬 베가가 선수 출신의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서 토트넘의 지금 경기력 진단했는데 맨유와의 경기 이후 특히나 토트넘의 경기력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왜 토트넘이 지금 리그 상위권에 있는지 그렇게 많은 승점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토트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유전에 정말로 바닥을 찍었죠. 콘테 감독은 현 시점에 저를 납득시킬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술을 펼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사실상 좋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원래도 나는 이런 토트넘의 경기력을 보면서 성적 잘 날 거라고 믿지 못했었다. 근데 이제 맨유와의 경기에 바닥을 찍었다. 내용과 결과 모두 최악이었으니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전술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맨유전 패배가 왜 크냐면요. 물론 다른 빅식스 팀인 리버풀과 아스널도 맨유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졌다라고 새로운 일이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도 그렇고 베가도 그렇고 패배로 이어진 경기 내용이 너무 처참했다는 겁니다.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28개의 슈팅을 허용한 것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 경기 중에 최다 허용 기록인 것은 물론이고 콘테 감독의 지도자 경력 역사상 토트넘 이전에 맡았던 인테르 밀란, 유벤투스, 첼시 이런 팀들을 다 포함해도 아탈란타 같은 팀까지 포함해도 최다 허용 슈팅이니까요. 그야말로 최악의 경기를 했다는 것이다. 2-0으로 졌는데 5-0으로 졌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베가의 말이 이어집니다. 저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맨유와 경기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돈을 내고 축구를 보러 간 분들은 환불을 받아야 할 정도입니다. 축구는 엔터테인먼트이기도 합니다. 경기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에 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재미있는 축구를 해야죠.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력에 창의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축구는 엉망진창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처럼 아예 실력이 딸리고 공격 잘하는 선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할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그런 팀도 아니고 축구는 성적만 잘 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를 재밌게 해줘서 관중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라는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는 토트넘의 스쿼드 전력 문제가 아니라 감독 문제다라고 정면 비판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분석이 이어집니다. 토트넘이 경기장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웨스트햄에서 공격수로 뛰었던 딘 애쉬턴도 스카이 스포츠 뉴스에 출연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일요일에 토트넘이 뉴캐슬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토트넘의 홈에서 강하고 홈 전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뉴캐슬전은 올 시즌에 치를 가장 힘든 홈 경기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캐슬이 최근 6경기에서 3골밖에 내주지 않은 강한 수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올 시즌 한 번밖에 지지 않은 강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이 이끄는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어떤 변화를 줘야 할까? 이제 주제가 시작되는데요. 애쉬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맨유와의 경기를 보고 나서 토트넘이 피치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깊이 내려서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해리 케인과 손흥민이 훨씬 더 힘든 경기를 했어요. 모든 팀들은 손흥민과 케인이 역습 때 환상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활발한 전환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공을 다시 빼앗았을 때 위협을 가하기 위해 공격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멉니다. 손케듀어를 활용한 역습 축구 하는 거 좋은데 역습 축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습의 시작 시점이 높아야 된다.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 공을 뺏을 수 있어야 한다. 역습을 하더라도 아예 다 내려와서 먼 거리를 역습하게 된다면 상대팀 수비도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 페리시치를 통해서 역습을 하게 되니까 역습으로 가는 과정이 길기도 한데 지연되고 템포가 느려지잖아요. 손케듀어가 역습 때 환상적인데 수비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역습을 살리지 못하는 카운터 어택도 안 되는 수비 축구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높이 올라가서 끊어내고 높이 올라가서 역습해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통계 기록이 애시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머스와 노팅엄 포레스트만이 올 시즌 토트넘보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적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1위는 뉴캐슬이다. 즉 상대 지역, 공격 지역에서 공을 소유한 기록이 토트넘이 하위권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이번에 만날 뉴캐슬이 상위권 1위라는 겁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시작 거리가 39.49m로 프리미어리그 하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위치가 낮다는 거예요. 멀리 공격하기 위해서 가야 될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이런 토트넘의 신중한 접근, 수비적인 접근은 오직 에버튼과 노팅엄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슈팅을 허용했다는 사실로 드러난다. 이렇게 내려가서 경기를 하니까 상대 팀들이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고 공격도 많이 할 수 있고 슈팅도 많이 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표를 보시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얻은 점유율, 점유 숫자, 공 획득 숫자가 217회로 14위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점유 승리가 39회로 18위로 하위권, 하이 턴오버, 즉 전방 압박으로 높은 지역에서 공을 따낸 횟수는 68회로 역시 16위, 20개 팀 중에 하위권이고요. 경합 승리 횟수도 450회, 16위로 하위권이고요. 말씀드린 공격 시작 거리, 공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40m를 달려가야 되니까 17위로 역시 하위권입니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시도 횟수도 1149회로 15위 하위권이고요. 슈팅 허용 횟수가 173위로 18위, 최하위권, 정말 많은 슈팅을 허용한 것이고 평균적인 볼 점유율 48.34%로 12위, 역시 하위권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상대팀이 공을 소유하도록 너무나 허용하고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처럼 최고의 팀들에게 공을 내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콘테 감독이 이렇게 물러서는 상황을 원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보유한 공격수들이 가진 최고의 모습을 끌어낼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내려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공격수들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손케 듀오에게 힘든 축구를 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는 포진도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토트넘 수비수 출신이자 스위스 수비수 출신인 라몬베가 공개적으로 전술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유벤투스에 있을 때 저는 이탈리아에서 뛰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전술이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지 재미있는 축구 아닙니다. 승점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로 수비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굉장히 창의적이라거나 정말로 전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훔쳐오거나 승점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전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콘테 감독의 축구는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콘테 감독이 아주 빠르게 자신의 전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지배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승리를 훔쳐오는, 상대가 경기를 더 잘해도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것이다. 승점을 얻는 축구를 한다. 굉장히 이제 지루한 축구다라고 지적한 것인데요.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데안 쿠루세스키 선수의 부상 복귀 가능성이 바로 뉴캐슬과의 경기에 콘테 감독이 3-4-3을 쓰면서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3-4-3을 쓰면 미드필드 숫자가 줄어들긴 하는데 쿠루세스키 선수가 스루 패스도 많이 시도하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 페리시치가 함께 뛴다면 사실 이 부분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간도 겹치고 기회가 오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엔터테이너가 되기를 바라는 베가와 같은 사람들에게 콘테 감독이 또 다른 빅식스 라이벌인 아스널과 경기에서 패배한 뒤에 했던 발언은 기대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콘테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보면은 그런 변화, 공격적인 변화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간을 많이 허용하고 열려있는 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6골, 7골, 8골씩 내줄 수 있는 그런 경기죠. 콘테 감독이 이달 초에 했던 말입니다. 나는 잉글랜드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승을 해봤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들 많이 하는데 나는 프리미어리그 우승했던 감독이고 나한테 축구적으로 지적하지 마. 내가 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콘테 감독의 아슬아슬한 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일요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또 한 번 엄중한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맨유와의 경기에 졌지만 콘테 감독은 지금 방식을 유지할 건데요. 뉴캐슬과의 경기에 이게 통한다면 콘테 감독이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도 안 통하고 패배까지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현지의 전망입니다. 후스쿼드닷컴은 여전히 토트넘이 3-5-2로 경기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쿠루세스키의 몸 상태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페리시치와 도어티의 좌우 윙백을 선발 출전으로 예상한 것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3-5-2 전술을 쓸 때 투톱 손흥민과 케인이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속도감 있는 경기를 하려면 세세뇽이 나와야 하거든요. 과연 콘테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한데요. 유럽의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면 토트넘이 홈 전승팀임에도 불구하고 홈 승리 배당률 2.08배가 나오고 있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토트넘의 승리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오히려 무승부라든지 뉴캐슬의 승리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승부 평균 3.56배, 뉴캐슬 승리 평균 3.51배니까 토트넘이 이 경기 못 이길 거라고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지적 속에서 콘테 감독은 전술 변화를 주면서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을지 뉴캐슬과의 경기 지켜보고 현지 반응과 분석 총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